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진주 정촌 공룡 화석산지에 보호각과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시는 화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질유산센터 유치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산림 경영특구 지정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겼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산청을 비롯해 산불 피해 주민들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아 신속한 예산 집행과 심리적 지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남도가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 2억 달러 달성을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과 딸기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디지털 농업연구센터 신설과 기후 대응 신품종 개발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선정에서 경남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탈락하면서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30곳 중 27곳만 선정됐는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 뿌리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정촌 공룡 화석산지. 좁은 면적에서 만여 점의 공룡 발자국이 발굴돼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보호각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진주시는 지질유산센터 유치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단일 화석 산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뽐내는 진주 정촌 공룡 화석 산지. 2018년 뿌리산단 조성 당시 발굴됐는데 좁은 면적에 1만여 개의 발자국이 나오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2021년 국가유산청은 공룡 화석 산지의 가치를 인정해 이곳을 현지 보존키로 하고 천년기념물 566호로 지정했습니다. 진주시도 화석 보존을 위한 보호각 설치와 공원 조성, 지질유산센터 유치 등을 계획했지만 여지껏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시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매칭 사업이었던 탓입니다. 정촌면 공룡 화석 산지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보호각이나 부대시설이 설치되지 않다 보니 화석위로는 여전히 천막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석 산지를 둘러싼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비 매칭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는 화석 산지 보호를 위한 시설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에는 보호각 설치, 공원 조성, 수장고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설계가 끝나면 내후년도에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주에 4곳이나 되는 대규모 공룡 화석 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질유산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화석산지가 분포를 하고 있고 화석 규모 또한 매우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만으로는 이런 전시관에 있는 화석들이나 보관하는 화석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정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주시는 이에 최근까지 센터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국립자연유산원이 부산에 들어서면 지질유산센터 유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센터 유치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유산원이 확정이 돼야만이 이게 국립지질센터가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유산원은 아마 예타가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간 2,000여 점이 넘는 공룡 화석 산지가 4곳 발견되며 라거슈타테로 평가받고 있는 진주시. 최근까지도 인근 지역에서 화석 발견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이들 화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질유산센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산청과 하동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 발생 반년 만에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역 재건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와 각종 규제 해제,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겼는데요. 난개발을 유도해 오히려 산불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봄 축구장 4,700여 개 규모의 산림을 태우며 산청과 하동을 집어삼킨 산불. 특히 농작물과 가축 등 주민 생계와 직결되는 시설이 잿더미가 되며 지역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감나무들도 많이 소실된 것도 많고 또 꽃감 건조장 아다시피 이렇게 그 소실되고 해서 실제 시천면이 꽃감 아니면은 경제 자체가 그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에는 피해 지역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산림 경영 특구 지정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한 국유림 내 수신류 재배를 허용하는 한편 정부가 장비와 시설, 판매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산림 투자 선도 지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합니다. 각종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재건위도 설치해 기존 법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들도 점검합니다. 하지만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산림투자 선도지구와 관련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일부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경북도는 관광단지, 리조트 조성 등 후속 계획을 밝히며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좁고 복잡한 도로를 만들어 소방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벌목으로 병풍림을 사라지게 하는 등 오히려 화재 위험을 키웁니다. 과거에는 이거는 그 산림청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마구잡이 벌채를 유도해 산사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산불특별법. 취지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세부 시행령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청하동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 내 기대감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거주지 복구를 완료한 주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예산 집행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산불이 지나간 산청군 시천면 중태마을. 멀쩡했던 집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엔 철거된 판넬만이 쌓여 있습니다. 바로 위, 역시 산불로 소실된 집터엔 새로운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수개월이 지났지만 주변엔 아직도 화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 구제와 지역 재건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자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특별법이 통과됐다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지원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 복구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폐허로 변한 삶의 터전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등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금전과 시설 복구 지원뿐 아니라 심리, 의료 지원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마련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3월 산불로 불탄 주택은 지역 내 모두 26채, 이 중 15곳이 신축 중입니다.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는 인원은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인데 자택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현재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지내는 가구는 13세대, 인원은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아직도 이 검게 그을린 나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소실됐던 주택 복구 작업이 이렇게 이뤄지곤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게 리듬이 다 깨져비고 내 생활에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군에서고 예산이 없대요. 또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고 또 많은 트라우마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좀 국가사회에서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산림 복구와 재난 시스템 정비 등 대응 역량 강화뿐 아니라 주민 생계 지원까지 아우르는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현장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행령 제정 등 법안 정교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게 될지 지역의 이목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경남 전남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남해안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두 도지사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상황을 보더라도 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함께 공동에 노력해서 이국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역이고 그는 또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과 경남, 경남과 전남이 균형 발전 차원에서 힘을 보탠다 하면은 양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액 2억 불을 목표로 정한 경남도. 수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농업기술 혁신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이 타지 않아도 GPS로 스스로 인식해 오차범위 2cm 이내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 인력 투입보다 효율성과 정밀성이 높아 생산량 향상은 물론 인건비 절약에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농업 기술은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으로 이렇게 트랙터를 이제 운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참 우리 요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농업이 많이 발전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요 영농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당국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기술 분야 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AI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자율주행 농작업 플랫폼 보급 등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을 위해 디지털 농업연구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경남 대표 수출 품목인 딸기를 집중 육성합니다. 딸기 연구과를 별도로 두고 수출형 프리미엄 품종과 종자 번식 기술을 보급해 오는 2030년까지 경남 딸기 산업 규모를 6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열대 신소득 장목 확대와 기후 적응 품종 개발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한 시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망감류, 과일용 파파야, 상록 블루베리 같은 아열대 가수를 육성해서 2030년까지 15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 곤충과 버섯, 미생물 등에 기반한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기상재해 대응 기술 보급 등 농업 분야 지원과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액을 2억 불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운 경남도. 목표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책 마련은 물론 과감한 실행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29일 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시스템 마비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화재 복구로 일부 대민 행정 시스템 운영이 멈춰선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 불이 나면서 600여 개 정부 업무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국민 사용 빈도가 높은 정부24와 우체국 우편 금융 서비스 등은 복구됐지만 주요 시스템 복구까지는 4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주시가 추석 연휴와 10월 축제를 맞아 10월 1일부터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173억 5천만 원 상당을 발행합니다. 상품권 발행은 추석 물가 부담 완화와 축제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품권 할인율도 당초 7%에서 13%로 높였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인당 매월 30만 원까지 사용분에 대해선 사용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구매 한도 또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시 상향했습니다. 사천시가 통합 30주년 기념 생활대축전에서 사천 발전을 위한 3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27일 열린 행사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사천우주항공철도 구축, 사천공항국제공항 승격 등 3대 핵심 과제를 주제로 시민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대축전에선 축구 등 21개 종목의 체육 경기와 함께 시민을 위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경남도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업체들과 최고 속도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가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최고 속도 하향 조치가 보행자와 충돌 위험 감소와 개인형 이동장치 제동거리 단축, 사고 충격 완화 등 직접적인 안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 글로컬 대학 30.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경남 지역에서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 국립대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경남 지역에선 2곳의 대학이 예비 지정됐었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 명단엔 모두 들지 못했습니다. 3차연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총 7곳. 지역 차원에서 보면 대전 충남에서 3곳, 광주 전남에서 2곳, 제주와 부산에서 각 한 곳으로 경남도는 물론 대구 경북 지역도 올해 선정에선 배제됐습니다. 해수부 이전 등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국해양대 통합 모델과 동남권 제조업 중심 실무인력 양성을 내세운 전문대 연합이었던 연암공대 등 초광역 모델도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글로컬 대학 전체로 보면 총 27곳이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선정된 건데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30곳 내외로 뽑는 것이라며 추가 선정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한편 전남대와 제주대, 충남대 등 3곳이 올해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리면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가거점 국립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예산 지원은 물론 지역 내 기업과 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로 상징화되는 우수대학을 지역 곳곳에 육성하는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 지역 내 기업, 출연연, 과학기술원, 지역 대학들과 전면적인 협력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5극 3특을 내세우며 균형 성장을 강조한 이번 정부에서는 성장 엔진의 하나로 거점 국립대를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매개로 한 전략산업과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관련 부처들이 좀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중복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며 선정된 대학들은 혁신과 발전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이에 들지 못한 지역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일본 아이치현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25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 참가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야간 관광 특화도시 홍보에 나섰습니다.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일본 관광진흥협회와 일본 정부 관광국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 박람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고 세계 1,100여 개 관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참가하는 아시아 대표 관광 이벤트입니다. 사천시가 프랑스에서 열린 툴루즈 한국문화축제에 참여해 사천의 도시 브랜드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주말 개최된 한국문화축제에 사천관 부스를 운영하며 사천의 문화관광 자원과 우주항공 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사천시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과 툴루즈 에어로스페이스 벨리에서도 사천관을 찾았다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별천지 하동, 꽃천지 북천이란 주제를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은 노래자랑과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꽃물 손수건 만들기와 각종 전통 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군은 방문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군 전천후 족구장에서 400인의 앞바단 온가족 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운동회에 참여한 50여 명의 가족들은 협동게임을 진행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의 하나로 아버지의 돌봄과 가사 양육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매월 멘토링 교육과 각종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천군이 2025년 추석 명절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및 장보기 행사를 추진합니다. 장보기는 29일 덕산시장을 시작으로 단성, 산청시장 등에서 실시합니다. 또 업종 구분 없이 당일 합산 5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 상품권 만 원을 돌려받는 환급 행사도 진행합니다.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가능하며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국회의원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에 서천호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천호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주요 당직 중 하나인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임철규 경남도 의원이 사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천 지역 국민의힘 임철규 도의원은 2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 도의원은 사천과 용현, 삼천포권의 삼획도시 개발과 항공, 항만, 철도를 연계한 사천 트라이포트 비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오전과 목요일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과 함양은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지만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후부터는 구름만 많은 하늘 전망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함양 산청 16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곳곳에 흐린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세종 1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부산, 제주 26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30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4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